네, 2022년 8월 7일 이정훈입니다.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어대명이 지금 아주 지지율 추락할 대로 추락한 윤석열 대통령을 살려주는 신의 한 수가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은 당대표가 되고 정청래는 최고위원이 될 것 같답니다. 그걸 보면서 야, 국힘당 한심하지만 민주당도 참 진짜 한심하구나. 도끼인 게 끼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8월 7일인데 제주 인천에서 민주당 당대표를 뽑기 위한 권리당원 투표가 있었습니다. 제주에서는 이재명 씨가 70.48, 인천에서는 75.40, 그리고 전날인 8월 6일 강원대구 경북 경선에서는 74.81. 그래서 어제 오늘 양일간 누적 득표율은 74.15. 완전 독주입니다. 압승이죠. 2위에 박용진, 3위에 강훈식 둘이 합쳐도 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어대명이 확대명까지 나옵니다.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네. 물론 또 지켜는 봐야 돼요. 민주당은 지금은 이제 권리당원 투표만 하는데 권리당원 투표로 전체 득표의 40%를 하고 대의원은 나중에 합니다. 거기서 30%, 일반 당원하고 여론조사를 해서 5%, 또 일반 당원에 대한 여론조사를 5% 반영하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25%를 반영하는데 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14일과 28일에 발표할 거고 이제 나머지 대의원하고 일반 당원에 대한 그 여론조사는 이게 단 28일 이후에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도 아마 이 권리당원 조사에 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니까 이재명 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고위원 투표는 현재 정청래 씨가 1등을 하고 있습니다. 8월 6일 강원대구 경북 투표에서 29.86으로 1위, 8월 7일 제주 인천에서는 각각 27.08, 21.19로 누적 득표율 28.40입니다. 2위는 고민정인데 고민정은 22.24. 그러면 대략 한 6%포인트 정도 정청래 씨가 앞서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하고 고민정도 도끼인 개끼인데 그래도 더 웃기는 사람이 저는 정청래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을 뽑아주네요. 이재명을 뽑아줍니다. 이렇게 뽑아주게 되면요, 저는 지금 추락할 대로 추락해서 탈출구가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사회생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전부터 대통령 선거가 끝났을 때부터 이재명 씨가 민주당을 리딩하게 되면 윤석열은 날개단다 그런 예측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하도 추락하니까 어휴. 근데 지금 민주당은요, 당원까지 개성해서 이재명 씨가 앞으로 이제 법카 비리 같은 걸로 기소가 되더라도 당대표를 안 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진짜 웃기죠. 이미 검수완박법 통과시켜서 철벽을 쳐놓은 데다가 또 곳곳에 알박기 하는 인사가 있는 데다가 근데 또 이재명을 개항을 해 국회의원 또 만들어주고 또 그 다음에 또 당대표까지 이렇게 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재명이 무지무지에 두려워서 철벽을 치는 거죠. 이렇게 철벽을 치다 보면은 이 국민들하고 정치는요 생물이라서 반대로 돕니다. 이렇게 철벽을 치다 보면은 국민들도 바보가 아니고 굉장히 현명해요. 저희 요즘 택시 타고 이렇게 사람들 물어보면은 윤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일반 시민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꿰뚫어 봅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씨도 저렇게 철벽을 치는 걸 보게 되면 똑같다는 겁니다. 난영난제 윤석열이나 자기들끼리 당원인 투표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하도 윤석열 대통령이 추락하길래 제가 일전에 한번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한 주역하는 분들, 육사 나오신 분들한테 물어봤었죠. 윤석열 당선 가능성을 주역으로 풀어봐라. 그랬더니 그 양반이 나용대검, 게으를 낳자 용용자, 혁대할 때 띠대자에다가 칼검자. 윤석열은 게으른 용인데 칼을 차고 있는 게으른 용이다. 그래서 무섭다.
크게 움직임이 없지만 이긴다라고 봤습니다. 그 양반은 다시 물어봤어요. 이제 윤석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대로 가면 기사회상 안 되고 끝났다. 그랬더니 그 양반 얘기는 올 연말 되면 더 추락할 거다. 내년까지 추락할 거다. 근데 내년 중반부터는 반전이 되면서 할 거다. 그 양반 사주가 생각보다 강하다. 힘이 있다. 운도 좋다라고 합니다. 자, 이쯤에서 주역은 주역이고 제가 하나 제의 좀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인가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는다. 더 이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미룰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어요. 이게 떨어지다 보면은 불쌍해서라도 좀 줄 겁니다. 나라가 망할 것 같아서 좀 줄 것 같아요. 대충 한 20% 선에서 걸릴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지지율이 70% 됐을 때 연금개혁은 잘못하면 정권이 망한다 그러잖아요. 노동개혁도 그렇고. 교육개혁은 이번에 박순애 장관 쩔쩔매는 거 보면 보통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윤 대통령이 이 가장 어려운 문제를 본인이 하자 그랬으니까 지금 지지율 최악일 때면 해봐라. 이게 찬스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잖아요. 정권 놓치면 놓치는 거고. 나는 뭐 완전히 뭐 폐가 망신하더라도 이 세 가지는 대한민국에서 고쳐놓겠다. 연금 개혁해야죠. 이대로 가면 이 자꾸 수명은 늘어나고 젊은이들은 없고 일할 사람 없으면 어떻게 나라가 세금으로 다 연금 줄 수는 없잖아요. 인기 없더라도 해보십시오. 노동개혁 민노총 잡아야죠. 하십시오. 교육개혁. 지금 대한민국 교육계에 수월성 교육 포함해서 저도 지금 쭉 보면서 제가 가만히 보게 되면 조직과 사람을 먹여 살리는 거는 엘리트입니다. 근데 엘리트들은 참 교만하고 건방지고 그리고 승자 독식을 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이기심. 이기심 때문에 능력을 발휘하는데 이기심 때문에 인심을 잃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그런데 그 엘리트 그렇다고 싫다고 엘리트를 안 키우면 그 조직과 기관이 망합니다. 싫더라도 엘리트는 키우고 그러려면 교육 제도를 지금처럼 평준화 교육으로는 어렵습니다. 5살에 학교 가자라고 했다가 한순간에 얻어맞았는데 진짜 그게 교육개혁의 본질이라면 하세요. 욕먹고 하더라도. 근데 이로 인해서 아이들이 빨리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유치원들이 크게 타격을 입죠. 거기에 대한 대책 만들어가면서 해보시라.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잖아요. 박순애 장관 지금 장기 무슨 뭐 잠수 타는 거 들어갔는데 이 박순애 장관은 이제 사표 외에는 더 이상 물러날 게 없지 않습니까? 한번 해봐요. 그리고 외고, 특목고 이런 거는 진짜 필요하죠. 그거 없앤다는 또 왔다 갔다 하는 얘기 하지 말고. 뭐 괜히 엄한 고등학교만 그러는데 왜 상산고등학교 없애려고 자꾸 그렇게 나가? 서울대학교는 못 없애면서. 프랑스가 소르본느 대학 다 없애고 평준화했지만 결국은 그들도 그랑제꼴은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랑제꼴이 영국의 옥스퍼드, 미국의 하버드랑 뭐가 다릅니까? 연금개혁 해야죠. 저는 윤 대통령이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플러스 우리 안보개혁. 이번에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이 사퇴를 밝혔던데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를 완전히 발상의 전환을 해서 북한 인민을 해방하자는 쪽으로 포커싱 잡아갖고 한번 안보개혁 해보십시오. 북한을 완전히 해체하겠다는 의지를 가져보십시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치고 나간다면 우리 아까 제가 말한 나영대검 주역하신 분처럼 내년 중반 이후에는 운이 돌아온다니까 그때쯤이면 또 큰 성과가 낼지 모릅니다. 야 잘했다. 물론 반대하는 자들은 악을 쓰겠지. 근데 밀어붙인다. 이재명은 갈수록 추락할 겁니다. 갑옷을 이렇게 입고 있으니 이제는 어떻게 자기 몸 움직이기도 어려울 거예요. 윤 대통령 이제 전방에 펠로시 갖고도 안보 문제에 한번 호되게 당하셨고 뭐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뭐 부인 문제 뭐 박사위 갖고 뭔가 하는데 뭐 그래 난 더 이상 마음대로 욕해라 난 이건 하겠다고 밀어붙여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만 한다면은 지금 이재명 정청래 체제로 가는 민주당 국힘당은 거의 도킹객기를 보이고 있는데
윤석열이 사는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당대표가 된답니다. 정청래가 최고위원이 된답니다.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한번 가장 어려운 개혁을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윤석열을 뽑아줬던 것도 박정희 전두환처럼 한번 혁명을 하듯이 바꿔보라고 한 거잖아요. 하도 문재인 정권에는 이 방법이 뭐였는가 하면 문재인이라는 사람은요, 아바타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남북 문제를 이렇게 다루자는 임종석 세력, 또 원전을 어떻게 다루자고 하는 그 누굽니까? 사회수석했던 그런 무슨 세력, 이런 세력들 운동까지 쫙 붙어가지고 자기들로는 안 되는데 문재인을 내서서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면은 문재인을 내서갖고 이게 대통령 짓인데 하고 어명처럼 짓눌렀던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씨는 바로 착한 사람 모드로 돌아가니까 서민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뭐냐? 이분도 지금 가만히 보니까 국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무슨 차이냐? 임종석 같은 하나의 완보 세력, 또 교육을 어떻게 하자는 박순애 장관이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 세력도 없고 뭐가 없습니다. 문재인 측에는 NGO들 뭐 윤미향이나 뭐 양이원영 이런 사람들이 많이 붙어 있었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질이 멸렬되는 겁니다. 뭔가 한 칼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없다라는 게 바로 이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맡겨버리니까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재명이 대표가 된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재명 구속 안 시켜도 돼요. 구속 안 시키고 윤석열 무능하다는 욕을 먹더라도 이재명 하도록 가만 냅두면 더 기회가 옵니다. 그러면서 죽어라고 3가지 개혁에다가 안보 개혁 4가지 해보십시오. 피를 좀 흘리겠지만 올해 지나고 내년 지나다 보면 반전이 일어날 겁니다. 이게 이재명 정청래가 민주당 리딩을 하게 되는 게 윤석열한테는 반전의 포인트,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